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임플란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하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80대들이 하시는 건 흔하게 하시고 간혹은 90대 분도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임플란트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임플란트가 뼈에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사람의 뼈는 그 모양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뼈를 없애고 새 뼈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는 요만한데 이게 점점 키가 크는 게 뼈가 성장판이 있다고 하죠. 키가 크는 쪽에 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기 때 머리뼈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커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데 뼈가 계속 쌓여가지고 커지면 뼈만 이렇게 두꺼워지고 얼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은 똑같이 작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뼈가 커지는 동안은 커져야 되는 쪽으로는 뼈가 계속 쌓여나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원래 있던 뼈는 계속 녹아나가고 이러면서 뼈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고 났다고 하더라도 이 뼈는 계속해서 커지지는 않지만 일부를 뼈를 녹이고 새 뼈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깁스를 해 놓으면 부러진 데에 또 뼈를 녹이고 새 뼈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뼈가 다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치아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부러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만, 물론 저는 치과 의사라서 정형외과 분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일반인 정도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뼈를 녹이고 다시 만드는 이런 기능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에서 뼈를 이렇게 녹이긴 하는데 새로 만드는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점점 뼈가 약해져 가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것이 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뼈랑 붙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뼈를 보면 이 겉에, 우리가 갈비 뜯는데 그 갈비를 보면 겉에 이렇게 하얗고 단단한 뼈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갈비대가 이렇게 잘려져 있을 때 겉에는 단단한데 요 가운데는 까맣게 통뼈가 아닌 그런 곳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겉에는 단단하지만 속은 혈관도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뼈가 있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렇게 딱 수술할 때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는 이 뼈의 겉에 부분은 딱딱한 뼈지만 임플란트가 쑥 들어가서 밑에 부분은 그렇게 통뼈가 아닙니다. 듬성듬성하게 있는 뼈에도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뼈들과 임플란트가 붙어가지고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뼈가 허당이다, 별로 없다, 그러면 임플란트하고 붙을 때가 당연히 별로 없으니까 임플란트가 당연히 힘이 떨어지겠죠.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 이제 골다공증이 정말 임플란트가 붙는 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골다공증이 심하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됩니다. 뼈를 녹이고 뼈를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데서 뼈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예 뼈를 녹이는 능력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뼈를 녹이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자꾸 뼈가 약해지잖아요.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걸 막으려면 물론 뼈가 다시 만들어지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뼈를 녹이는 것도 좀 못하게 해야 얘가 자꾸 약해지는 걸 막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을 좀 억제하는 게 골다공증 약이거든요. 그런데 뼈가 아물 때에 일어나는 그 정상적인 과정도 골다공증 약에 의해서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뼈 속에다가 넣었을 때 그 자체가 뼈에 생기는
상처인데, 이 상처가 아물면서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어야 임플란트가 아무는 것인데, 아무는 과정이 골다공증 약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잘 아물지 않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주변 뼈가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더 약해지는 약에 의해서 이제 골이 괴사되는 것인데요. 그 확률이 너무 작아요. 확률이 훨씬 작기 때문에 안 생기는 분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골다공증 약으로 인한 골 괴사가 수술 후에 생기게 될 경우에 생긴 분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임플란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치료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